안녕하세요, 리스너 여러분. 오늘은 앞서 읽어드렸던 곁에 있어 행복한 50가지 이야기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살포시 눈을 감게 되고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소리로 여러분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이야기 31. 아주 특별한 생쥐 한 마리. 그는 궁핍하고 고독한 화가였다. 그는 늘 수많은 화가들로 북적이는 미국 화랑가에 자신만의 위상을 구축하겠다는 꿈을 간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늘 실패의 어두운 그림자가 따라다녔다. 그가 심혈을 기울여 그린 작품은 지명도가 무척 낮은 지방 미술전에서조차 입상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자 그는 물감이나 도화지를 살 돈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어쩔 수 없이 상점의 광고 간판을 그려준 대가를 얻은 푼돈으로 빈곤한 생계를 힘겹게 꾸려나가야 했다. 하지만 그는 어려움에 부딪혀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자신의 오랜 꿈을 떠올리며 반드시 위대한 화가가 되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마침내 그는 간단한 짐을 꾸려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어느 날 캔자스주에 닿은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무일푼 신세가 되고 말았다. 무엇보다 먹고 살기 위해 보름 동안 죽을 힘을 다해 발품을 판 끝에 마침내 교회 벽화를 보수하는 일을 맡을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방세조차 낼 여유가 없어 버려진 창고에 짐을 풀어야 했다. 그곳에서 외로운 밤을 함께 나눌 만한 친구는 오직 생쥐 한 마리뿐이었다. 쥐구멍에도 볕들날이 있다던가 그에게도 행운이 찾아왔다. 친구의 소개로 할리우드에 진출하여 만화 영화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었다. 그는 눈앞에 성공의 문이 조금씩 열리면서 희망의 밝은 빛이 들어오고 있다고 느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가 정성을 다해 디자인한 몇몇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은 모두 영화사 사장에게 철저하게 외면당했다. 그는 밤마다 뒤척이며 어둠 속에서 괴로워했다. 깊이 반성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해 보았지만 어떤 답도 얻지 못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캐릭터가 점처럼 떠오르지 않았다. 점점 그는 자신의 재능에 회의를 품기 시작했다. 아, 나는 정녕 아무런 재능도 갖지 못한 삼류 화가란 말인가. 성공은 진정 내게는 결코 열리지 않는 철의 장막이란 말인가. 거미줄과 먼지가 가득한 지붕을 바라보며 멍하니 누워있던 그의 귓가에 익숙한 생쥐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퍼뜩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자 기다렸다는 듯 생쥐 한 마리가 그의 캔버스 위로 뛰어내렸다. 생쥐는 민첩하고 총명해 보이는 두 눈으로 신기한 듯 창고 안의 모든 것을 살펴보고 있었다. 그는 무릎을 치며 재빨리 캔버스 앞에 앉았다. 그러고는 빠른 분놀림으로 생동감 넘치는 생쥐의 모습을 도화지 속에 그려넣었다. 애니메이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동물 캐릭터 미키마우스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미키마우스는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커다란 인기를 끌었다. 그럴수록 이 젊은 화가는 점점 명성을 쌓아 나갔다. 그가 바로 세계 애니메이션의 아버지로 불린 월트 디즈니였다. 이야기 32. 레몬이 있다면 레몬 주스를 만들어라. 전쟁이 일어나자 셀마 톰슨이라는 여성은 잠시 숨을 고른 다음 이야기를 이어갔다. 처음에 남편은 캘리포니아주 모하비 사막 부근에 자리한 육군 훈련 캠프에 주둔했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지내기 위해서 아예 그곳으로 거처를 옮겼답니다. 나는 그 사막이 아주 싫었어요. 모래바람은 정말
너무 견디기 힘들었어요. 지금껏 그와 같은 고통은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모하비 사막으로 파견되어 나갔고 나 홀로 작고 허름한 집에 남겨졌습니다. 그곳의 더위는 정말 사람을 미치게 할 정도였어요. 50도를 웃도는 폭염이 날마다 지속됐습니다. 주변에는 온통 멕시코 사람들과 인디언들 뿐이어서 함께 대화를 나눌 만한 이웃조차 없었어요. 그들은 영어를 할 줄 몰랐으니까요. 어디선가 뜨거운 바람이 끊임없이 불어왔고 정말 온통 모래천지였어요. 그때 내 생활은 엉망진창이었고 부모님께 편지를 통해 너무 견디기 힘들고 정말 집에 가고 싶다고 하소연했어요. 나는 1분 1초도 더 견딜 수 없었어요. 그때 아버지의 답장에는 단 2문장이 쓰여 있었습니다. 이 2문장은 지금까지도 나의 기억 속에 울림 깊은 메아리로 남아있으며 내 삶을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2사람이 쇠창살 사이로 밖을 바라보았다. 한 사람은 진흙구덩이를 보았고 다른 한 사람은 반짝이는 별을 보았다. 나는 이 2문장을 읽고 또 읽으면서 나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안에서 반드시 즐거움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나는 진정 모래바람 속에서 반짝이는 별을 찾아내고 싶었어요. 마음을 바꾸자 곧 나는 그곳 사람들과 친구가 되었어요. 그들의 반응은 정말 놀라웠죠. 한 번은 내가 그들이 짠 옷감과 그들이 만든 그릇에 관심을 보였더니 그들은 그것을 관광객들에게 파는 대신 내게 선물로 주었답니다. 나는 선인장과 실류카의 매력적인 모습을 감상했고 호박에 관련된 상식을 알게 되었고 사막의 일몰을 보며 조가비를 주우러 다녔습니다. 조가비는 300만 년 전 이 사막이 바다 밑바닥이었음을 알려주었지요. 무엇이 이토록 놀랍게 나를 변화하게 만들었을까요? 모하비 사막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고 그곳의 인디언들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는 변했습니다. 아니, 삶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변했어요. 새로운 변화 속에서 나는 나를 우울하게 만들었던 모든 상황을 내 인생의 가장 짜릿한 모험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답니다. 내가 발견한 이 새로운 세상은 나를 감동시키고 흥분시키기에 충분했어요. 나는 너무 즐거웠고 이 느낌 그대로 담아 아름다운 성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나는 갇힌 감옥의 창 밖에서 반짝이는 별을 찾아냈습니다. 삶은 우리에게 주어진 레몬이다. 레몬밖에 없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주어진 레몬으로 어떻게 달콤한 레몬 주스를 만들 것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는 사람의 삶은 행복하리라. 여러분들, 오늘의 이야기가 어떠신가요? 편안하게 눈을 감고 듣다 보면 한 번쯤은 생각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곁에서 늘 함께하는 책 읽는 소리였습니다.